부동산 경매를 활용해 빌라를 낙찰받으면서 수년간 경매시장에서 500, 1000만원 차익으로 사고팔고를 반복하며 수익을 만들어 왔는데요. 남들은 아파트 한 채 투자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을 버는 걸 보며 내가 투자를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어요. 낙찰받은 빌라가 재개발이 되면서 1000만원의 투자금으로 3억이 넘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대박이죠. 그렇게 투자를 반복하며 등기는 하나둘씩 늘어났고 어느새 분양권, 입주권, 재개발, 상가, 빌라, 땅, 아파트 총 15개의 부동산을 가진 전업투자자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대 돈 주고 배우지 마세요. 일단 책을 10권만 읽어보시면 입찰은 그냥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무조건 싸게 사는 부동산 경매 이 책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에게는 무조건 싸게 사는 부동산 경매 이 책을 10분께 보내드릴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TV 속에 나오는 호텔리어의 멋진 모습에 반해 호텔 경영 전공 후 대학원을 나왔고 서울 특급 호텔에 취직해 6년을 근무했어요. 꿈이었던 호텔리어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믿었는데 적은 임금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2006년 당시 월급은 200만원이었고 근로소득으로는 하루하루 숨통을 조여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생 첫 투자를 결심했어요. 경영학을 전공했고 열정과 패기가 있었기에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면서 수년간 저축해서 모은 1000만원을 계획도 없이 몽땅 투자했어요. 한방 투자를 위해 우량주에서 테마주로 바뀌었고 투자를 하는 건지 도박을 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주식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렇게 인생의 첫 투자는 완벽한 실패로 끝났어요. 전 재산을 투자한 주식이 보기 좋게 실패로 끝났지만 빚이 없다는 게 무기라면 무기였고 그때부터 부동산 서적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가진 돈이 900만원이 전부였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은 너무나 한정적이었습니다. 900만원으로는 서울 부동산 투자처를 찾는 게 쉽지 않았고 결국 고향인 대전까지 내려가서 4천만원짜리 구축 빌라로 첫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자본금 900만원, 주택담보대출 2천만원, 신용대출 1300만원을 받아서 1000에 30만원으로 월세를 맞추고 보증금으로 받은 1000만원은 신용대출을 상환했어요. 그렇게 부동산 시장에 첫 발을 들이게 되었고 그 이후 제 인생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빌라를 낙찰을 받았어요. 수년간 경매시장에서 500에서 1000만원 차익으로 사고팔고를 반복하며 수익을 만들어 왔는데 남들은 아파트 한 채 투자로 수천만원에서 수억 원을 버는 걸 보며 내가 투자를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경매 투자를 이어갈수록 나름의 투자 원칙과 노하우가 생겼고 낙찰받은 빌라가 재개발이 되면서 1000만원의 투자금으로 3억이 넘는 수익을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반복하며 내 실력과 등기는 하나둘씩 늘어났고 어느새 분양권, 입주권, 재개발, 상가, 빌라, 땅, 아파트 총 15개의 부동산을 가진 전업투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자와 연락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방법을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기다리고 계시면 연락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점유자와 연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책에 점유자 연락처 알아내기 내용이 있습니다. 낙찰받은 물건의 점유자 연락처는 재판기록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법원 내에 재판기록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한 다음 해당 경매계에서 재판기록을 열람하면 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을 통해 소유자 및 임차인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무언가 충분히 중요하다면 확률이 당신에게 유리하지 않더라도 시작하라. 일론 머스크의 말인데요. 부자가 되려고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자영업이죠. 경기가 어려우면 자영업자는 자연스럽게 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IMF 때도 자영업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잘리면 어떻게 합니까? 치킨집 창업이죠.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근데 내가 지금 회사를 때려치고 망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것은 최악입니다.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려고 나왔는데 다 말아먹고 다시 회사로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기회는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고 프랜차이즈 박람회도 다니고 정말 열심히 아이템을 찾습니다. 요즘은 탕후루가 대세죠. 10평 가게에서 일매출이 400이 나온다고 해요. 제일 핫한 게 왕가 탕후루죠.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또 땡땡 탕후루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경쟁 상대가 막 생기는 거예요. 애들 치아 문제 때문에 또 떠들썩하죠.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무튼 준비를 해서 창업을 준비하면 투자금이 이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정말 작게는 2천에서 5천이고 많게는 권리금만 억 단위입니다. 그 돈이 들어가면 마음이 얼마나 쫄리겠어요.
아이템 분석, 아무래도 부동산이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상권 분석, 유동인구, 임대료 시세 이것저것 다 알아보겠죠. 좋은 자리, 제일 핫한 거, 이거는 자금이 가장 여유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인 거예요. 근데 창업 비용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알아보다 보면 무자본 창업 이런 것도 있죠. 워낙 사기꾼 같은 게 많아서 문제가 되지만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 많고 실제로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로고 만들어주는 일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얍삽한 것 같지만 사고팔고의 본질은 저렴하게 사서 내 마진을 붙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모든 재화가 그렇습니다. 로고 제작, 이 구조가 어떠냐면요. 온라인으로 로고 제작 광고를 하거나 로고 제작 견적을 받는 사람에게 내가 견적을 내줍니다. 그건 디자인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잖아. 벌써부터 안 하려고 하는 핑계를 만들죠. 근데 로고 제작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로고 제작해주는 디자이너한테 내가 견적을 받아서 의뢰를 하는 겁니다. 즉 손님한테 견적을 주고 나는 전문가한테 제작을 해서 받아서 전달만 해주는 프로세스예요. 손님한테는 5만원 견적을 주고 전문가한테 3만원에 제작을 해서 나는 마진을 2만원을 먹는 거예요. 하루에 그걸 5개 한다면 월 수익이 300이 되는 겁니다. 전문가한테 받은 시안을 고객한테 제공해주고 고객이 오케이 했을 때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보처럼 조금만 알아보면 전문가한테 바로 맡기지 누가 비싼 너한테 맡기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쉽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먹는 농가에서 나오는 채소들 생산자에게 사면 저렴하죠. 근데 우리 소비자는 마트에서 비싸게 사먹습니다. 왜입니까? 귀찮거든. 그냥 조금 비싸도 사람들은 편한 게 좋은 거예요. 중간에 얍삽하게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파는 그런 사람들이 나쁜가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 구조만 이해하면 둥둥 떠다니는 돈을 내 주머니로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10개, 100개 일이 많아지게 되면 디자인을 직접 배워서 마진을 높이거나 디자이너를 고용합니다. 그럼 그렇게 디자인 회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 혼자였지만 직원을 고용하고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제로라는 거죠. 디자인 회사를 운영해도 들어가는 비용은 사무실과 작업할 수 있는 PC 정도면 되는 겁니다. 망해도 잃을 게 없는 거예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영상 편집 쪽 일도 메커니즘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되겠어? 해보지도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자본 창업, 취지와 목적 자체는 정말 훌륭한 거예요. 컨텐츠든 커머스든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침없이 시도를 해봐야 합니다. 디테일하게 파고들면 컨텐츠는 블로그 유튜브가 있는 거고요. 커머스는 스마트 스토어가 있는 건데 이것들의 본질은 자본을 적게 넣으면서 리스크를 줄이고 내가 잠자고 있는 순간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이 불리는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식은 돈이 들어가니까 일단 패스하고 부동산도 돈이 들어가지만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서 실투금을 회수할 수 있죠. 오히려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돈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금리가 지금처럼 올라가면 리스크가 있는 거지만 또 거기에 맞게 전략적으로 잘 움직이면 엄청난 기회들이 많습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빌딩과 부동산을 투자해서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을 벌었다는 연예인들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어요. 이런 꿈 같은 시세 상승은 비단 연예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동산을 통해 이른바 건물주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높은 시세 상승을 경험했고 이는 투자만 잘해도 경제적 자유가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흔히 여윳돈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0만원에서 1억 선이 고작일 겁니다. 누구든 시작은 초라하고 또 험난해요. 누수 등 각종 소송에 휘말리기까지 하며 고생시키던 주택을 꼴도 보기 싫어서 4년 만에 헐값에 팔았는데요. 1년쯤 지났을 때 재개발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속 썩이는 부동산도 이렇게 팔고 나면 모래 속 진주가 되어 나타납니다. 십수년간 전업투자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혹시나 첫 투자를 시작하려는데 투자금이 너무 적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적어도 큰 돈을 날릴 일이 없으니까 말이죠. 책에서 좋았던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만약 투자를 처음 시작하던 내가 영끌을 통해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다면 시세 차익으로 아주 큰 수익을 얻었겠지만 아마도 경매를 배우지 않았을 겁니다. 투자를 통해 인사이트 또한 늘리지 못했을 것이며 실패를 통해 배우는 소중하고 값진 경험도 쌓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아파트 대출을 갚느라 투자는 평생토록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가진 돈이 적다고 투자를 포기하지 마세요.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쓰러져가는 빌라 한 채였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어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도 승산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개의 쓰러져가는 빌라 투자였어요. 현재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들이 상당하죠.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그 파장으로 인해 빌라 거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원래 빌라는 거래가 잘 안 되는데 더 안 되는 거죠.
빌라 전세는 아예 손님이 없고 월세나 아파트 전세로 다 넘어갔습니다. 월세는 뭐 지금 금리에 오히려 대출이자 내기가 빠듯해요. 그래서 싸게 사지도 못하고 그냥 공실로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이 옵니다. 재개발 동의서를 걷고 있다고 문자가 왔어요. 물론 동의서를 걷는다고 빠른 속도로 갑자기 재개발이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재개발 바람이 불면 매도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근데 높은 금리에도 임대 수익이 나오는 월세로 세팅이 되어진다면 이런 물건을 안 팔고 좀 들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진행만 되면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꿈은 남한테 묻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해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어떻습니까? 저도 그랬지만 꿈이 없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 보세요. 네 꿈이 뭐야? 물어보면 딱 5초 만에 대답해야 합니다. 10초 만에 대답 못한 사람은 꿈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이 없습니다. 특별히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어른들은 다 비슷합니다. 드라마 엄청 좋아하시죠? 저도 드라마를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다 봐야 해서 웬만하면 드라마는 잘 안 보려 합니다. 그리고 TV보다는 책을 더 보려고 하고요. 저희 어머니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버릇없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머니 삶이 앞으로 3개월이 남았다면 그래도 오늘 드라마를 보실 건가요? 그랬더니 조금 생각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대답을 듣지 않고 재빠르게 그럼 아주 극단적으로 어머니한테 허락된 시간이 3일이라면 그래도 드라마를 보실 거예요? 라고 여쭤봤는데 대답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드라마를 보신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되는 그 드라마가 어머니한테는 삶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이제는 꿈을 다 이루시고 더 이상 목표라는 게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그냥 밀려서 온 거예요. 꿈을 주관식으로 풀지 않고 늘 객관식으로 풉니다. 너 어디 대학 갈래? 너 무슨 과 갈래? 졸업하고 나면 너 어느 회사 갈래? 계속 객관식으로 풉니다. 한 번도 주관식으로 푼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이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이루는 게 힘들어요? 꿈을 만드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꿈을 만들면 이루는 건 엄청 쉬워요. 부동산이고 나발이고 일단 꿈부터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꿈이 뭔데? 라고 물으신다면 100만 유튜버, 100억 건물주, 100명 직원을 둔 사업체의 오너, 베스트셀러 작가, 이게 제 꿈입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책은 입찰부터 매각까지 경매 기억도 모르는 왕초보를 위한 경매 공략집 같은 책입니다. 부동산 경매 돈 주고 배우지 마시고요. 일단 책 전부 읽어보시고 유료 강의급으로 그냥 볼 수 있는 영상이 많습니다. 이제 부동산 경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영상 중에 빨간 테두리 있는 영상을 1강부터 쭉 한번 보시고 무조건 싸게 사는 부동산 경매 이 책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무조건 싸게 사는 부동산 경매 이 책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적어주시면 10분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체인지업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솔직하게 리뷰한 후기임을 말씀드립니다.